안녕하세요. 네,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안진혜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해외 건설 전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세계 건설 시장은 작년 대비 4% 높은 약 14조 불 규모로 전망됩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 중동 지역이 가장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 중 현지 기업, 즉 이제 그 자국 기업 외에 외국 기업이 수행하는 건설 시장, 소위 해외 건설 시장이라고 말하는 그 시장은 2021년 3,797억 불로 세계 건설 시장의 약 3% 정도에 차지합니다. 주로 중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한국 기업이 이제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 건설은 오랜 진출 역사와 건설 노하우, 그다음에 우수한 설계와 시공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위상과 신인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건설한 자베르 코즈웨이 교량입니다. 해당 교량은 쿠웨이트 선왕의 이름을 딴 교량으로 총 연장이 36km에 달하는 초장대 교량으로서 공사비만 2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삼성물산이 시공한 약 828m의 세계 최고층 빌딩입니다. 두바이 랜드마크인 부르즈 칼리파 타워입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 해외 건설의 요충지였습니다. 그간 전체 해외 건설의 누적 수주액 중에서 총 9,300억 불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주요 진출 국가로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로 중동 전체 누적 수주액의 이제 상위 3개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최근 여건과 전망입니다. 2014년 유가 하락 이후에 건설 시장은 위축되었으나 최근 고유가와 재정 흑자로 그간 지연된 플랜트, 토목 사업의 대규모 발주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연도별 유가 및 매나 발주 추이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중동 지역에서 유가와 발주 간 상관관계는 0.9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이제 빨간 그래프가 유가이고 그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물량입니다. 보시면 같이 유사하게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해외 건설 시장이 그 수주액과 연도별 유가 관계를 살펴보면 84%로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중동 등 산유국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어 건설시장 발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 2020년 2분기 수입은 약 66억 불에 불과했으나 2년 후인 작년 22년 2분기 수입액은 총 484억 불로 약 7배 정도 7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 그 사우디의 그 석유 관련 이제 공기업의 수입도 유가와 아주 큰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한 탈석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 누주 수주액 총 1,562억 불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점 인프라 협력 국가입니다. 사우디는 1973년 알롤라 카이비 구간 고속도로 사업의 시작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동에 첫 진출한 국가입니다. 알롤라 카이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제4차 중동적 영향 등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유가와 자재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사만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공함으로 인해서 사우디 정부로부터 기술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도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 알코바 129 공공주택 사업, 사우디 국방 항공성 본청 건설 사업 등을 수주했습니다. 이 당시 이후에는 유가 상승으로 중동 산유국의 막대한 외화를 한국에 유입할 수 있게 된 효과가 됐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은 1981년 총 이제 137억 불을 수주하였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해외 건설 강국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이후 3년간 매년 100억 불 이상 수주를 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1981년에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이 대략 이제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약 7조 원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7조 원에 달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정도의 수입을 저희 한국 건설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경제 크게 기여한 중동의 국가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2023년 건설 시장이 작년 대비 13.3% 확대될 전망으로 수자원, 수소플랜트, 네옴시티 건설, 원전 2기 등에 대한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기업들은 이들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네옴, 키디아, 아미랄 석유화학단지, 킹하마드 코즈웨이 등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UAE는 2021년에서 25년간 건설 시장이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는 비전 2035에 따른 신규 발주 확대에 따라서 총 2,355억 불까지 건설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의 발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현재 한국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그간 지은 각국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스마트 시티 등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과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간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 IT 기업과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고 K-팝 인기 등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해서 중동 지역의 발주 확대가 우리 기업의 실제 수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원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상 경제 외교 확대 및 성과 활용,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 진출, 마지막으로 금융적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수주 지원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경제 외교 확대 및 성과 활용입니다. 무엇보다 중동의 왕정이라는 정부 형태를 고려한 고위급 외교가 중요합니다. 최고위급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이제 그 중동의 정부 형태를 바라볼 때 정부 간 최고위급 외교를 통해서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 정상의 UAE 방문을 통해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바라카 원전 수주는 당시 우리나라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정상 경제 외교를 우리 기업의 수주로 잇고자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네옴철도 협력 사업, 그다음에 모듈러 협력 등을 포함해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에 총 26건의 MOU를 체결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우리 정상께서 UAE를 방문하여 도시 생태계, 수소 생태계 협력, 스마트 인프라 협력,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협력 등 총 48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 MOU가 우리 기업의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에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장관님을 단장으로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사우디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모듈러 MOU 체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형 사업 수주를 위해서 이러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 진출입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이 추구하는 탈석유 산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를 집중 진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태양광 분야 R&D를 활용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발주 국가 및 기관 측이 제시하는 협력 과제 등을 반영하여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니즈를 파악해서 그 중동 지역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팔고자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유 부국인 중동 지역 국가들이 최근 동향은 역설적이게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향해 있는데 석유라는 한정된 자원이 고갈된 미래에서도 부국을 원하는 이들 국가의 대표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서 사우디의 경우는 비전 2030, UAE는 에너지 전략 2050, 카타르는 국가 비전 2030 등 국가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부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의 프로젝트 발주액이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관심을 갖고 협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도 원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여 제2, 제3 바라카 원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 지원입니다. 우선 유상, 무상 ODA와 수출금융 등을 확대해서 해외 수주 기업에게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수은과 그 개별 기업, 그 현지의 개별 기업과의 이제 FA 프리 어그리먼트 체결을 확대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 카타르 에너지 등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과 우선적으로 FA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PP 정책 펀드, 카인드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정책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 시티, 소위 이제 PIS 펀드는 해외 플랜트,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분야에 투자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펀드로서 현재 약 1.5조 원 규모의 모태 펀드를 조성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지역의 전반적인 수주 지원 전략을 살펴봤다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네옴시티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사업 규모만 총 5천억 불로 추정되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의 약 44배 되는 면적의 미래형 산업 주거 관광 특구 개발 사업입니다. 네옴은 총 6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권역에 대해서는 왕세자께서 직접 사업 컨셉을 발표했는데 왼쪽에 있는 3개 사업입니다. 이제 트로제나 위에서부터 중간에 더 라인, 아래 옥사곤이 그것입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더 라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라인 프로젝트는 170km의 선형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사업으로 지하 터널과 지상이 모듈러로 구성되는 사업입니다. 지하에는 네옴시티를 횡단하는 고속철도가 다니고 상부에는 모듈러로 구성된 그 구조물에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옥사고는 4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흥해한 부유식 산업단지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가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트로제나는 2030년까지 매년 7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산악지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스키 등 스포츠 시설 확충을 계획 중인 도시입니다. 사우디는 2029년 동계 아시아 게임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서아시아의 동계 게임 개최국이 되는데요. 이를 트로제나에서 지금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옴시티 이제 외에도 오른쪽에 이제 사우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원이 될 킹 살만 파크,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디리아 주거단지 개발 등 대규모 기가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네옴시티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옴 프로젝트는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도해서 최고위급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고위급 외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급 외교 활동의 강화를 위해 한사우디 미래혁신 로드쇼,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 포럼 등 기구축된 플랫폼의 정례화를 통해 네트워킹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주요 인사 방안을 계기로 고위급 협력 및 교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네옴 CEO, PIF 총재 등 주요 발주기관을 초청하여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공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네옴 자문과정 등 전문가 그룹을 발굴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네옴에 관심 있는 기업과 1대1 릴레이 면담을 추진하여 민간과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의 정보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센터를 신설하고 협력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패키지 수출 전략입니다. 과거의 사례는 하나의 건물, 다리 등 특정 인프라 건설에 대해 하나의 기업과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수주를 따낸 컨셉이었다면 최근에 네옴 등 기가 프로젝트는 도시 규모 컨셉 정도만 먼저 공개하고 각국의 참여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원팀 코리아를 패키지로 K-인프라를 통째로 수출한다는 개념을 가져가서 이제 패키지로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이제 12월에 국토교통부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저희 장관님을 단장으로 기업,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하나가 되는 해외건설단을 구성해서 이를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삼아 핵심 사업별 최적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스마트시티, IT, 방산, 원정 등 패키지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의 그 프로젝트는 이제 네옴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원팀 코리아 프로젝트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진혜 과장님 감사합니다.